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시TV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여러분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역사에 대해서 공부가 좀 많이 관심이 많이 가져지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성을 한번 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저의 이제 또 다른 생각이 하나 중에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대문 있지 않습니까? 사대문을 좀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어요. 이렇게 사대문에 대해서 좀 보는데, 우리가 뭐 서울에 있는 사대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악산, 북쪽에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거 있고, 이렇게 있고, 또 이제 정조가 애민정신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그 수원 쪽에다가 사대문을 만들었잖아요. 남문, 장안문, 창녕문, 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화서문. 이런 걸 보면 느껴지는 게, 이게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또 이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다르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재산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보니까, 또 개발 제한군을 맡긴다던가 고도 제한 같은 게 걸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재산권에 있어서 이렇게 막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또 사실이거든요. 물론 뭐 관광 수입으로 보존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준다 그러면은 그것도 어떻게 되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꼭 근데 여기 수원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벽화, 이렇게 이화 벽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보니까 개발에 묶여 있잖아요. 관광지가 와서 이렇게, 사실 그쪽뿐만 아니라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가다 보면은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무례하게 와가지고 관광지를 해서 왔는데, 막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막 문도 막 열어보고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진도 찍고 하고 하는데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본인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좀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받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을 하더라도 되게 조심스럽게 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겠더라고요. 진짜 이분들이 이걸 참고 이렇게 해주지 않는 이상, 이게 우리가 그런 관광지를 되게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1차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고, 2차적인 문제로서는, 이게 조선시대와 일제시대, 조선시대하고 일제치하시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25 사변이 났을 때, 이렇게 봤을 때 그때 전쟁의 포화로 인해서 되게 피해를 봤다 그러는데, 특히 일제시대는 뭐 어쨌든 뭐 그렇게 그렇게 크게 뭐 없지 않습니까? 뭐 대포를 쏜다던가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6.25 때가 가장 피해가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뭐 수원 얘는 남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반파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파자 사진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그게 남아있는 게 아니었구나. 반이 뚝 떨어져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뭐 보건기술에 의해서 계속 우리나라도 좀 손기술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번에 그때 남대문인가요? 그때 붙었을 때 있잖아. 화재 사건 났을 때. 그때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복원을 한 거잖아요. 몇 년에 걸쳐가지고. 어이없는 화재 사건에 의해서.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보면 느껴지는 게, 이게 보건기술과 또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이게 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거는 이제 유네스코에서 인정해준다. 그리고 꼭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유네스코 뭐 세계문화유산이 인정이 몇 개냐 이렇게 보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그런 유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것은, 그냥 그 반파가 되고, 완전 소실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느낀 게, 이게 어떻게 6.25라든가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도 그 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강화문 이런 거, 특히 대규모 시설이잖아요. 특히 남북 상자의 비극인 그런 6.25 때 거길 비껴가면서 때렸는지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전쟁 통해서도 그 문화재적 가치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게 있었을까? 인정사정 없이. 왜냐면은 내가 죽거나 아니면 막 서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그 당시에 그런 전쟁 속에서도 뭐 민간인들을 안 죽이려고 하는 그런 뭐 그런 게 있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도적 차원의 그런 뭐 그런 지금은 어떤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간인들 건드리지 않고 폭격하잖아요. 뭐 핀포인트라 해가지고 뭐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하마스 하는 거 보면 보이잖아요. 딱딱 그 제거 대상만 찍어내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그리고 뭐 어디 뭐 정말 그 창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만 그것만 제거해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전쟁하더라도 그게 좀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이해는 하는데 전쟁하는 게 진짜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진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안 건들잖아요. 예. 그런 정권끼리만 자기들끼리만 그런 게 있는 거지 국민들끼리는 그게 각감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땐 되게 전쟁 인도적이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점점 전쟁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구나, 양상이. 죄 없는 국민들은 죽이지 않는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근데 그 당시 일제시대나 6.25 사변 때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만약에 내가 전쟁을 했으면 죽지 않으려면은 상대방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뭐 문화재 이런 거 뭐 그렇게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냥 막 때릴 거 아니에요. 대포 막 쏘대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그 경복궁 같은 데가 이렇게 멀쩡하지? 꼭 이렇게 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눈에 잘 띄니까 그런 거 때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그런 쪽으로 도망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도 그때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야인시대 가끔씩 또 돌려봐요. 유튜브로 또 올라오더라, 조금씩. 그러다 보면은 뭐 별동자를 조직해갖고 김두한이 조직들을 이렇게 해서 막 그 자익들 막 때려잡고 이런 게 없잖아, 있었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전쟁이 안 나가고 뭐죠? 학도병 같은 걸로 안 나가고 그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서울에 남아있는 사람도 꽤 있었지 않습니까? 뭐 피난까지 부산까지 간 사람도 있겠지만 피난 행렬 따라서 이제 느껴지는 게 그 당시에도 이렇게 집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에. 그러니까 아예 안 떠나고 그렇게 6.25 때도 안 떠났다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저는. 그래도 멀쩡했구나. 그러니까 물론 6.25 때도 막 그런 뭐 강원도 산골이라든가, 저는 어제 한번 군산을 갔다 왔는데 여기 섬 같은 데는 진짜 솔직히 섬을 때릴 일은 없잖아요, 사실. 뭐 전쟁이 나도 뭐 해도 그런 일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쟁이 났는지도 모를 것 같아, 진짜. 저는 그래도 수도권에 좀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강원도 있는데도 거기서도 그런 전쟁의 그걸 못 느꼈을 거 아니에요. 저 밑에 있는 남해안 쪽에 있는 그런 작은 섬들은 더 모르겠죠. 예. 전쟁이 지금 설명 난다 하더라도.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 종로 한복판에서도 그런 게 나도 안전했다는 거잖아요. 안전했던 집도 있는 거잖아요. 다 피난 가라고 했는데, 방송을 했는데도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었구나. 예. 그 느껴지는 게, 왜냐면은 경복궁 같은 데가 멀쩡한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느껴지는 게, 그렇구나. 이게 얘네들도 어떤 정말 비인간적이라 하지만 점점 이제 일제시대라든가 이런 게 공부가 되면 하고 싶더라고요. 6.25 때도 공부하기 시켜지고 정말 잔인한 민족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런 걸로 남기고 이렇게 때렸을까?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 상도덕이란 게 좀 있었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더라고요. 예, 웬만하면 그런 규모가 있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살아있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마음만 먹었으면은 누가 봐도 눈에 띄다 보니 그런 거까지 파괴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숨었으면 어땠을까? 옛날에 이렇게 벙커 같은 게 없었잖아요. 진짜 그렇게 해서 그런 데 갔었으면은 누가 피난 가고 싶겠어요. 자기 재산 냅두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만 살 수 있었겠구나. 그냥 역사적인 게 증명해 주잖아요. 그런 것도 살아남았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당시에서도 북한 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정권 같은 데서도 그렇고 일제 정권에서 그렇고 다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건 남겨 돌아. 조선 총독부 설치된 거 보면 알다시피
야, 일제가 우리나라 막 그래 말뚝 박아가지고 정신을 막게 뭐 말살하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잖아요. 언어도 없애려고 그러고 민족적인 정신적 특히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살아다 남은 거잖아요. 어쨌든 뭐 대포 한번 쏘면은 그 반파되고 이런 거 대포를 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게도 어떻게 살아남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아예 그냥 쓸어버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 뭐 흥선대원권 시절 때도 막 그런 거 막 소실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거를 복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참 이게 그 전쟁 통해서도 그 어느 정도 그거를 배려를 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막 나쁘게 느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우리 문화재를 어쨌든 자기들이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나중에 정권을 잡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남겨둔 건지 모르겠지만 일제든 뭐 북한이든 간에 예? 사람은 죽이더라도 문화재는 냅두겠다 이런 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건 치지 말자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서울을 갖고 올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쟁 통해서도 그거를 남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경복궁이 멀쩡한 거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 문화재 소실 이런 거 다 떠나서 어떻게 그게 비껴갈 수 있었을까? 경복궁 근정전 같은 것들이 예. 그 부분 참 느껴지는 게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번의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영상을 만들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생각이랑 여러분 어떻게 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걸 느끼는 게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텐데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쪽으로 진짜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거나 설마 이제 문화재까지는 때리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진짜 거기로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뭐 문을 잠그고 이렇게 지금처럼 막 이렇게 관광지라다 보니까 막 입장료를 받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차라리 그냥 그쪽으로 가면 더 안전했을 거다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멀쩡하잖아요. 예. 그 전쟁 통해서 살아남았잖아요. 앞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난다 치면 그쪽 문화재 같은 건 안전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뭐 핀 포인트로 찍어서 뭐 터트린다 그러면 솔직히 자기가 집권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건 남겨두지 않을까. 군사시설만 목표로 해서 뭐 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그냥 전쟁 나면 그런 문화재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거는 안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민간인들은 건들지 않으니까. 근데 북한이란 진짜 종잡을 수 없는 민족, 그런 나라, 정권들은 좀 다르잖아, 얘기가. 예. 그 사람들은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때려버리잖아, 그냥 이렇게. 근데 이제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그 일제시대에 그런 보면서 느껴지는 것도 뭐 총독부? 그걸 뭐 이렇게 뭐 앞에 가리고 이런 거 보면은 그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한국이 독립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진짜 그 사람들이 맘만 먹고 근정전 같은 데가 그 일제 총독부 그 건물 짓지 않고 흰식 건물 짓지 않고 경복궁 같은 데 그냥 들어가서 이제 왕노릇 하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일제시대에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그렇게 정신을 없앤다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식민지라고 하지만은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차라리 식민지 시대가 살기 좋았다 뭐 이런 말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느껴지는 게 그래 식민지 시대도 약간 어쨌든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로 그럼 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갔잖아요. 이렇게 형무소에서 이슬을 돌아갔는데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민지 시대도 어쨌든 그런 게 좀 있었구나. 우리 조선시대 어디죠 그때 임진왜란 때 막 코백하고 이럴 때 보면 진짜 잔인한 민족인 건 맞는데 그래도 세계가 지켜보다 보니까 그 재판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근대 문명 국가다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제보다도 북한이 더 나쁘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문화재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문화재 소실과 관련해가지고 일제시대와 6.25 사변 때 대해서 한번 고찰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